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정치권 소식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정면 충돌? 네, 저희가 물음표를 좀 붙였습니다. 지금 현 정권과 그리고 앞으로 들어설 정권이 정면으로 충돌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제 예정되어 있던 회동이 무산이 됐습니다. 이걸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걸림돌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인 기류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이 대통령하고 당선인하고 만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제 예정돼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좀 덕담 수준이었어요. 과거에 보면은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게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유독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올라왔다. 그거 조율을 하려고 했다. 당선인 측이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부담감을 많이 느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심기가 조금 불편해졌다. 청와대 쪽이 이런 좀 강한 푸시들 압박이 있었다라는 게 여론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개별 사안들 말씀하셨듯이 이명박 대통령 사면이라든지 뭐 인사권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로 조금 이렇게 좀 마음이 안 맞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뭐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게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를테면은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김경수 전 지사하고 같이 사면하는데 내가 100% 확신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를 묶는 것에 대해서 뭐 정치적 딜로 좀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 쪽에서 상당히 부담도 가지고 불쾌했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권성동 의원의 발언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경수 전 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다. 같이 사면을 할 것이다. 100%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 이제 언급을 보면서 아니 이분이 윤핵관이 아니라 문핵관인가? 문재인 대통령 핵심 관계자인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100%라고 확신을 하시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만 사면이 됐을 때 정확하게 권성동 의원이 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 안 하고 남겨둔 거는 문재인 뭐 측근들을 같이 묶어서 사면하려는 것이다라고 과거에 얘기했던 거를 재확인한 겁니다. 다만 제가 이제 톤에 주목을 한 거는 100%다. 뭐 이렇게 좀 확신에 찬 것들 이게 약간 청와대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만들고 약간의 좀 불쾌함을 느끼게 한 이런 요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네. 이 상황에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불과 얼마 전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당선인 요청이 있다고 해서 현 정부에서 판단을 바꾸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마침 어제 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요점이 이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할 거면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뒤에 직접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전체적인 기류는 어쨌든 뭐 여론조사가 나오진 않았지만은 사면에 부정적이에요. 정말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하면은 국민 통합이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기류를 충분히 의원들이 내비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비교되는 게 97년 대선 당시에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된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한테 전두환, 노태우 사면해달라 요청해가지고 사면이 됐잖아요. 그거랑 이제 비교가 되는 건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김대중 당선자는 당시에 과거에 이를테면은 전두환의 피해자였습니다. 사형 선고 받고 투옥당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용서해주는 듯한 그림이 이제 되니까 이게 국민 통합이라는 거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렸던 건데 이 윤석열 당선인은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하면서 이명박 수사하고 잡아 넣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좀 다르다. 이런 것까지 좀 고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와서 어쨌든 요거는 조금 갈 것 같아요. 민주당은 스탠스가 좀 사면 반대쪽으로 거의 잡힌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궁금했던 게 어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청와대 교감이 있었을까? 같은 생각일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알 수는 없는데 저는 교감은 굳이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민주당 이 초선 의원들 이분들은 그렇게 움직였을 거예요.
굳이 청와대가 이 얘기를 뭐 찌르지 않아도 네.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기류나 봤을 때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알아서 각자 움직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 의사를 밝힌 것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거든요.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한 10만 명 넘게 동의를 했더라고요. 참여한 인원이요. 이런 분위기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짊어지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지층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서 사면을 하는 거를 당선인을 위해서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우호적인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고유건 아니고 그러니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아니었다라고 지금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그러면 네네. 굳이 해줘야 되나?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도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다시 조율이 있을 거라거든요. 그 부분에 어떻게 이게 조금 됐지. 사실은 이게 이런 식으로 너무 노골적으로 나오면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쨌든 내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서 할 것이다라는 건데 너무 여론이 많이 이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좀 결정을 내리기가 부담스러웠다 이런 후문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만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만난 사례는 없으니까요. 대통령하고 당선인하고. 그러면은 진짜로 사진만 찍는 방식. 모든 의제를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좋은 분위기 연출하는 거 사실은 전에도 네네. 약간 의제들이 올라오긴 했지만은 결국은 사진 찍기 용이라고 보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다 빠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네. 그렇군요. 근데 또 어제 장제원 비서실장 얘기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때문에 회동이 무산된 게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다른 이유가 있는 거냐. 이런 추측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것 때문에 무산됐다라고 하기에는 저도 보기엔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기류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때문에 회동이 무산됐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장전 비서실장의 당연한 어떤 뭐 대언론 발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거 공공기관 인사 문제도 한창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아니라면 혹시 이게 주요한 어떤 쟁점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게 훨씬 컸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뭐 그 영화 부당거래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거기에 네. 이런 대사가 나와요.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인 줄 안다. 요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인사권은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잖아요. 임기가 네.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하지만은 당선인 측이 요청을 하면은 이거를 협의할 수 있다. 이런 스탠스를 지금까 유지를 해왔는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이나 그 이제 관계자들은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어요.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인사 내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호의, 청와대 쪽에서 호의로 이거를 보고 있는데 네. 이거를 권리로 보고 있다. 이 윤석열 당선인 측 이게 약간 시각차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알박기 전수조사하면서 공공기관의 감사, 뭐 사회이사 이런 사람들 지금 다 발표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상당히 불쾌하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미 그러니까 감정이 상당히 상했고 핵심적으로 한국은행 총재 인선 네. 이번 달 말에 지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나가면은 임기 4년 그러면은 당선인하고 윤석열 정부하고 같이 가야 될 인사를 꾸리는 건데 사실은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인 측의 의중을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인선하겠다 이런 네. 것들이 조금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조금 그 국민의힘 쪽에서 뭐 알박기 막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서 기류가 지금 확 좀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이제 감정이 좀 상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가 4년이니까 지금 만약에 임명이 되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을 한 이후에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만큼 중요한 자리니까 협의가 꼭 필요한 건데 예.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 부분? 일단은 뭐 원래 한은이라는 곳이 통화 정책을 하는 곳이고 독립성 보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정부가 이를테면 뭐 금리 올려라 내려라 하는 것에서 당연히 이제 독립적으로 해야죠. 하지만은 어쨌든 협의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경제 정책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를 하지만은 그거를 윤석열 당선인 측의 우중을 상당히 받아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당연히 맞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전반적으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측도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압박을 하는 모양새가 된다라면은 네. 그러니까 뭐 감정이 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좀 이게 중요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좀 양측이 서로 약간씩 물러서고 상대방은 조금씩 존중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지금 선행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인사 관련해서 김호수 검찰총장 거취 문제도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서로 예. 공방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이게 저는 조금 지금 소위 말하는 이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너무 좀 세게 발언을 하고 맥락이 좀 맞지 않는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분이 세 분이거든요. 지금 공식적으로. 네. 그 권성동 의원. 그리고 권영세 지금 인수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 그러면은 이게 당에서 핵심적인 분 인수위에서 핵심적인 분 뭐 소위 말하는 윤핵관 오브 윤핵관 이런 분들이 다 김호수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지금 방송에 나와거나 이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검찰총장의 임기제가 1988년에 도입된 이래로 임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대전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정치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임기 초반에 가장 핵심적인 정권의 분들이 모두가 이 얘기를 했을 경우에 이게 여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어제 서초동에 화환이 하나 왔습니다. 네. 이게 뭐 윤석열의 내로남불 1호 이렇게 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김호수 총장 사퇴 반대 힘내라 김호수.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 시절에 화환 막 도착했잖아요. 그게 지금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래서 지금 김호수 총장 같은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본인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라고 어제 밝혔거든요. 사퇴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윤핵관 뭐 이런 분들이 그럼 계속 얘기할 것인가? 톤 조절을 지금 해야 되는데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성급하고 앞서 나간다. 민생을 앞세워야 될 인수위가 네.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우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김태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 발언을 보면 뭐 사면이니 인사니 회동 조건을 달고 압박을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맥락과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드렸듯이 감정이 좀 전체적으로 상하고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점령군이라는 단어가 여러 조정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얘기를 해요. 여기 이쪽에 국민의힘에서는 알박기, 지금 알박기 대 그 점령군이라는 이 단어들이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조금 톤 다운을 하고 좀 이렇게 청와대가 됐든 양당이 됐든 조금 이렇게 만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회동에서 웃으면서 만나는 모습을 기대를 했을 텐데 그러면 뭔가 풀 수 있는 계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의제가 조율이 안 되면은 의제 다 빼고 그냥 좀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조금 화합하는 불안하잖아요, 국민들이. 그럼 그런 예. 경우에는 물밑에서 뭐 의제를 갖고 또 따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물밑에서 하다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의제를 없이 그냥 일단은 만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명박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의 뭐 이런 결정을 존중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맡기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언론 플레이나 뭐 이런 식으로 비춰지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인사협의도 압박을 해서 뭐 알박기 전수조사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한테 넘겨주십시오 하고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지금 어쨌든 조금 모양새는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신구 권력 갈등 뭐 이렇게 이제 비춰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면 충돌이라고들 많이 뽑았더라고요. 예, 정면 충돌. 그래서 예전에 사례를 보면은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은 4일 만에 만났고요. 그리고 노무현, 이명박 9일,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9일이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역대 최장 기간에 걸려서 만날 것 같아요. 지금 회동을 하기까지. 예, 하기까지. 그래서 뭐 원만하게 빨리 해결이 되기를 좀 뭐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웃으면서 만나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회동이 무산된 이후에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가 또 관심을 끌었거든요.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다음 키워드 혼밥은 안 해. 예, 어제 대통령과의 회동이 무산되고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오찬이 아니라 김치찌개로 점심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인수위 관계자들과 함께 오찬을 하는 장면이 화제가 됐어요. 예, 저 김치찌개집 저 압니다. 아, 유명한 예. 곳인가요? 그러니까 뭐 아주 유명하지 않은데요. 저기가 이제 통이동 뭐 이렇게 불리는데 어디냐면은 경복궁의 왼쪽이에요. 그래서 좀 더 올라가면은 이제 청와대 사랑채 있고 경복고등학교 있고 뭐 그러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사실 저 동네에 살아가지고 아, 그랬군요. 예, 잘 아는 데고요. 맛집이 여러 군데 있어요. 저기에서. 그래서 굉장히 저 장면은 뭐라고 했더니 그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뭐 소위 먹방을 굉장히 잘 연출하셨잖아요. 소탈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게 네. 대통령이 되는데도 좀 도움이 됐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도 국밥 예전에 뭐 서초동 근처에서 밥 먹는 거 뭐 예전에 찍힌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장면들이 되게 좀 국민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는 거를 본인도 알고 그리고 본인도 이런 게 먹는 거 좋아하시고 그래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김치찌개 일부러 메뉴도 가장 서민적이고 대중적인 김치찌개 딱. 네. 그런 또 전략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자, 어제 이 장면을 보는데 저는 좀 눈에 들어오는 그 장면이 있더라고요. 화면 좀 보여주시죠. 네, 어제 식사를 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장제원 비서실장 등이 보이는데 자, 보시면 안철수 위원장의 표정이 눈에 띕니다. 저는 저렇게 환하게 웃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만 저렇게 생각하나 했는데 댓글에도 그런 반응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뭐 좋은 일만 있죠. 당분간은 어쨌든 뭐 나쁠 일이 있을 게 있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저 이제 단체로 저렇게 가는 사진이 또 언론에 좀 찍혔거든요. 그래서 그 저거 사진을 네. 그 영화 범죄와의 전쟁, 예, 예. 그거에 그 하정우 씨가 이렇게 쫙 걸어가는 거하고 비교해서 뭐 온라인에서는 막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근데 이 안철수 위원장은 지금 아마 굉장히 행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행정 업무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싶고 그게 강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네.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과학기술에 대한 청사진 이런 것들을 지금 꾸릴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인선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좀 좋은 시절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향후에 정말로 잘 순항할지는 또 지켜봐야죠. 예. 네. 자, 이제 인수위원 선정을 마쳤잖아요. 이제 내일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어떤 활동을 보여줄지 계속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제 식사 장면을 좀 보여드렸는데 식사 후에 윤석열 당선인이 산책하면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뭐 사진 찍고 이런 장면도 인상적이었거든요. 얼마 전에는 토리랑 또 산책하는 모습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모습 계속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거 이게 뭐 연출일 수도 있고, 근데 뭐 연출이 꼭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소탈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려는 어떤 일관적인 스탠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용산으로 가느냐 광화문으로 가느냐 좀 논란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청와대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도 그런 소통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측면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뭐 이미지를 좋게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같이 가서 밥을 먹어야 될 식당이 10분 만에 10곳 정도 눈에 띄는 것 같다. 예, 앞으로 저런 장면들을 왠지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메뉴를 바꿔가면서 이제는 김치찌개, 다음 주에는 뭐 순두부찌개. 저기 앞에 유명한 그 삼계탕 집도 있거든요. 토속촌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청와대 앞에 있는 데인데 뭐 거기도 네. 가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이것과 연관지어서 이전에 했던 발언이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전에 SNS에 올렸던 글인데 2월 달에 올렸던 글입니다. 혼밥 안 하기, 뒤에 숨지 않기, 대통령이 되면 이 두 가지는 꼭 지키겠다. 예,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금 비교 대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혼밥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요즘도 혼밥하슈? 뭐 이렇게 말했던 게 예전에 기사화가 된 적도 있고 뭐 그런 거에 있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참모들이나 국민들하고 계속 밥을 먹으면서 소통하겠다라는 거 메시지 하나. 그리고 뒤에 숨지 않겠다라는 것도 추윤 갈등, 소위 말하는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있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제때 판단을 안 하고 방치했다라는 좀 비판이 있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했었어야 된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네. 거를 이제 비친 건데 이미 사실은 지금 뭐 김호수 검찰총장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 뒤에 숨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은 그렇게 뭐 어떤 임기를 존중을 하겠지만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퇴하는 게 맞다. 거취를 결정하는 게 맞다. 네네. 그럼 이거 뒤에 숨은 거 아니냐? 그럼 윤핵관들이 나와서 지금 몰아내려는 거 아니냐? 벌써부터 이런 논란들이 살짝 있으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당선인이 조금 잘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소탈한 행보 그리고 소통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동안 했던 말들을 또 꼼꼼히 지켜나가는지 이것도 관심입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조기 등판할까? 예. 이재명 민주당 상임 고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고문의 행보가 이제 관심인데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다시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아주 초기에 등판하는 거. 그래서 6월 지방선거 차출설 요게 네. 하나의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는 지방선거는 안 하지만은 8월에 이제 전당대회 있거든요. 8월 당대표 출마설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고요. 하나는 휴지기를 갖고 이를테면 총선 이후에 당대표에 도전하는 것.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원래 예전의 관행들을 봤을 때는 대선 후보가 패배를 했을 때는 보통은 1년 이상의 휴지기를 갖고 그래서 이게 좀 어정쩡하니까 해외 나가서 뭐 머물면서 거기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를테면 대표적인 게 김대중 후보가 이를테면은 새정치국민의 김대중 후보가 영국으로 갔다는 92년 대선 패배한 이후에 뭐 이런 행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당내에서는 좀 엇갈려요. 지금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방선거에 바로 투입되는 거는 당내 기류는 조금 뭐 김두관 의원이 강하게 이를테면 푸시도 하고 있고 하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의원들은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능성은 조금 더 8월 당대표 출마설이나 이건데 당대표 출마설에 대해서는 조금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당의 기반이 별로 없었잖아요. 당의 기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당에 이거를 차기 또 대선에 도전해야 되는 어떤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 대표가 제일 좋거든요. 총선까지는 너무 또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어쨌든 지금 일일이 인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본인의 이름이 계속 언급되는 게 이재명 후보 입장, 고문 입장에서 나쁜 게 없어요. 본인의 몸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어.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당대표에 만약에 도전한다고 하면 이전에 지방선거에서 역할이 없더라도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어떻게 그 보세요? 지금 윤호중 비대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당내에서 좀 거부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윤호중 비대위를 완전히 뒤엎을 만한 뭔가 대안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당내 세력이 있어야지 이게 완전히 안 된다라고 하는데 약간 중구난방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윤호중 비대위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지방선거 그리고 가정입니다. 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좀 어려움을 겪어서 패배에 가까운 성적을 냈다 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강성 친문들은 일선에서 다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될 것이냐? 뭐 여러 후보군이 있겠지만 그 중에 유력한 한 명이 이재명 후보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비주류였거든요. 당내에서는. 그러면은 당을 엎어보자, 쇄신하자는 게 이재명 이제 이게 이 간판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윤호중 비대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또 이 뉴스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의원들 모임이죠. 더 좋은 미래에서 이 윤호중 비대위는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 이 더 좋은 미래가 또 최대 규모 의원 모임인 거잖아요. 네. 예, 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잘 나갈 때는 다 친문이에요. 다 친문인데 이제 여기에서 친문들이 분할을 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호중 이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강성 친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좀 온건 친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지금 당이 이번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에 대해서 강성 목소리를 너무 강성 지지층에 구애를 해서 졌다 이런 목소리예요. 근데 민주당의 문제점은 지금 뭐냐면은 대선 패배 이후에 왜 패배했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원인 진단을 안 하고 지금 가고 있어요, 비대위가. 그래서 그 원인 진단이 굉장히 필요하고 어제 지금 박용진 의원이 제20대 대선에 한국 정치에 남긴 과제들 토론회를 열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인식이 적절한지 묻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서 기사화가 많이 됐거든요. 이제 갈등이 좀 갈 수도 있겠다. 예. 네. 그럼 간단히요. 지금 좀 분열 양상을 보이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이게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이게 쇄신의 힘을 받고 정치개혁 쪽으로 힘이 모아진다라면은 약이 될 테고요. 아니면은 좀 지리멸렬하게 독이 될 가능성도 지금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인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르면 내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어떤 활동을 보일지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상황도 앞으로 계속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